안녕하세요, 요수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갈수록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 공통점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똑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그 일 때문에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끄떡도 하지 않죠. 또 다른 사람은 오히려 어려운 일을 겪으며 더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는 뭐 변명이나 핑계가 사실 통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어리면 어려서 그렇다고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이를 먹고 40이나 50이 되어서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아니면 도전해야 될 과제가 생겼는데 그 앞에서 온갖 구차한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남 탓을 하고 있으면 나이 헛먹은 사람 되는 거죠. 나이 들수록 더 인생이 이제 수월하게 잘 풀리려면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잘 대응하는 마음 훈련이 미리미리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 근육이 이제 튼튼하면 일단 우리 앞에 펼쳐지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잘 갖고 나가고 수월하게 잘 풀리게 하기 위해 오늘은 특히 우리가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는 그런 생각 습관은 뭘까? 한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거의 비중은 최대한 작게. 한번 내 주변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순탄하게 잘 풀리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죠. 누구에게나 이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떠올리면 그 사람이 과거를 곱씹으면서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혹은 그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 보셨어요? 별로 없을걸요. 잘 풀리는 사람들은요, 절대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거나 그 후회에 발목 잡혀 있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과거보다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 과거는 뭐 반성하고 나의 노하우가 되는 딱 그 지점, 거기까지 내 유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거지,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일에는 더 이상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나면 막 예전엔 말이야, 자기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 생각하지도 않고 주구장창 막 이게 떠드는 사람, 지금 잘 나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지금도 잘 나가는 사람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간단한 원리를 활용하도록 이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더 발전적인 사고로 나 자신을 훈련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송년 모임이나 동창회, 뭐 친구나 지인들이 모인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거나 예전 회사 동기들 만나면 예전 얘기하는 거 정말 국룰이죠. 너무 재밌잖아요. 추억을 공유한다는 건 정말 귀한 관계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해나갈 건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상대에게 질문할 때도 상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이런 마음의 습관이 결국 한 걸음씩 계속 전진하게 만드는 그런 동력이 됩니다. 그때 창업하자는 그 친구의 말만 들었어도, 내가 그 기회만 놓치지 않았어도, 내가 그때 그 기회만 놓치지 않았어도 내 진급도 못하면서 이 그지 같은 회사에서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이런 말 하는 사람들. 그때 한창 인정받고 잘 나갔을 때, 스카우트 제의가 왔을 때 그 회사로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막 그 얘기를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안 넘어갔잖아요. 그 얘기 계속하면서 어쩌자는 건데. 이런 성향들은 자신이 자기를 갉아먹는 거예요. 사람인데 물론 누구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그런 성향이라 하더라도 억지로라도 이제 방향을 좀 바꿔보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 노력을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자, 어떻게 해야 돼요? 해도 소용없는 후회는 잊어버리자. 결심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랑 결혼했을까? 이런 거 소용없잖아요. 자,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데요. 일단 과거에 선택한 어떤 결정이 좋은 결정이 되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나쁜 선택은 없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를 좋게 만들려는 노력이 부족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배우자를 선택했어요, 이미.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라면 그 선택이 최대한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하는 거, 그것만이 방법인 거죠. 그런 사람이 결국 잘 풀립니다. 자, 두 번째, 자존심의 비중도 최대한 작게. 이것도 중요하죠. 나이가 들면 참 고집이 세지는 경향이 많아요. 나이가 들면 그만큼 더 성숙해지고 마음이 넉넉해지면 좋은데 실상은 그 반대가 되기 쉽죠. 자기만의 프레임에 갇히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저 역시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글을 많이 쓰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에,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더 쉬워요. 자기만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기 위해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 자존심을 내세우지 마세요. 점점 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뭐 자존심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선배인데, 내가 더 나이가 많은데, 내가 더 많이 경험했는데, 이런 건 내 의견이 맞다는 근거가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내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걸 아주 나이스하게 인정하는 거. 내가 이겨야지만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겨서 논쟁에서 이긴들 그게 뭐 내 자존심을 그렇게 지켜주는 거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존심 어떻게 보면 제일 초라합니다. 그것 때문에 얼굴 붉히거나 상대방을 비난해봐야 결국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네 생각도 들어보니까 맞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은 자꾸 내려놓고. 자존심 내려놓는 건 중요한 일이 아니야 라는 사실을 잘 알고 받아들이는 거, 나이 들매 품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나이 타령도 최대한 작게. 나이 타령에는 절대 나이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기업 강연을 갔는데요, 그 교육 담당자가 30대인데 요즘 젊은 세대는요 라고 저한테 설명을 시작해서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담당자를 이제 놀려주느라고 여기서 젊은 세대는 몇 살을 의미하나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담당자도 무한하지 막 웃더라고요. 같이 막 박장대소 하면서 웃었어요. 이런 30대는요 20대 후반의 후배를 보고도 요즘 젊은 것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야말로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잔소리를 이제 늘어놓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잘 풀려나가기 위한 필수 조건, 나이 타령은 금지,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나이 타령을 안 하면 유익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유익한 점 말씀드려볼까요? 자, 첫 번째는요, 배우는 걸 멈추지 않게 돼요.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되면 계속 뭔가 배우는데 허들이 없어지는 거죠. 50대도 뭐 20대랑 30대랑 같이 그야말로 AI 강연 듣는데 하등 문제가 안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이 타령 안 하니까. 그렇게 저절로 되겠죠? 나이 타령 끼어드는 순간 애들하고 같이 공부하면 따라갈 수나 있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제 배우기를 멈추지 않아야 생존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바뀌어요. 새롭게 기술이 선보이고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가 쏟아지잖아요. 나는 아직 챗 GPT에 익숙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버전이 바뀌고 있어요. 다른 걸로 다 이제 막 바뀌어서 더 놀라운 것들이 막 하루아침에 나오고 있다니까요. 배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항감이 없어야 돼요. 꾸준히 배우는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이제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밥 먹고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식구들이 모여 있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카톡도 잘 안 한다. 다들 인스타 DM으로 대화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근데 저희 조카가 이제 카페를 오픈을 해서 그걸 인스타그램으로 계속 홍보를 하거든요. 마케팅 홍보를 인스타그램으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인스타를 안 하는 식구들은 그 카페의 홍보 현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카페에서 그 자리에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모부, 뭐 다들 인스타그램 계정 다시 만들고 뭐 팔로우하고 좋아요 누르는 방법 다 배우고 이제 그 카페에서 다 했어요. 그거를. 아무도 그 자리에서 에이 애들 하는 건데 뭐 그런 거를 뭐 지금 이 나이에 그걸 왜 해? 이렇게 말하는 식구들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이제 계속
방송하는 것처럼 가족들한테 먼저 막 세뇌를 시키니까 강의하고 이렇게. 그래서 막 그 이제 조카가 홍보하는 그 카페에 막 좋아요 누르고 와 이제 이런 브랜드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런 거 막 보여주고 다들 막 재밌어하고 그랬어요. 나이 타령을 배제하면 너무나 즐겁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자고요. 자, 나이 타령 안 하면 유익이 또 뭐 있을까요? 두 번째는 남과 비교하지 않게 돼요. 똑같이 운동하는데 난 너무 지쳐요. 그러니까 막 하다 말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핑계대요? 30대는 20대한테, 40대는 30대한테 너는 어리니까 가능하지. 나도 네 나이 때는 막 날아다녔어. 이런 유치한 말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나이 타령 안 하면 이런 말을 안 하게 돼요. 내 인생이 잘 풀린다는 건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고 그냥 나 자신한테 집중하는 게 기본입니다. 남 쳐다보고 핑계 만들 시간에요. 나 자신에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집중해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매일매일 조금 더 나은 인생으로 가꾸어 나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유세민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